자, 목습 잠깐 때리고 갑시다. 자, 우리가 크게 두 개에 대해서 배웠죠. 증가 감소. 그 다음 극대극소에 대해서 배웠죠. 자, 증가 감소나 극대극소나 정의는 미분 여부, 연속 여부 상관 없었죠. 또 아프냐 얘는 또. 아, 막 환장하겠다. 고마 아파라 야. 다음 달 시험이다 야. 뭔 9월 말이야. 아, 개짜증. 니는 왜 10월 말이냐고 이 개새끼들아. 개새사. 얘네 10월 말이야. 야, 그거 내 생일 있다고. 내 생일은 시험 때문에 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 개짜증나네 진짜. 아, 인재고 도움이 아니야, 이런 말 안 되죠. 사교육 주장해주는 학교인데 좋은 학교죠. 자, 증가 감소 극대극소는 이제 여부 상관없었고, 증가 감소 정의가 그거였죠. 자,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다. 그리고 감소는 그 반대였죠.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얘보다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식이 더 중요하죠. 미분이 가능했다면 증가하면 f'x가 어떻다 했죠? 0보다? 크다. 에이! 같다. 그거는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거였잖아.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해. 요건 맞다 했잖아. 역은 성립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잖아. 역이 뭐야?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잖아. 근데 아니라고, 0 이상이라고. 그 예제는 그때 계속 들었으니까 다시 안 들게요. 그 감소면은 프라임이 0 이하였죠. 그치? 그래서 너네가 실전에서 문제 쓰는 거는 항상 문제가 웬만하면 다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결국 쓰게 된다고 무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극대 정의 뭐였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데 내가? 극대 정의요. 극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그렇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극대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린 구간이라고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이라는 말도 있어야 돼요. 왜냐?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건 너네가 하나만 딱 짚을 수 있으면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말이 있었어야 됐고,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프라임에서 몇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였죠?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였죠. 그리고 그 0이 되는 기점으로 뭐가 바뀌었어야 됐어? 부호가 바뀌었어야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고참수를 그리기 위한, 특징을 알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거래 선말이다. 쌤이 오늘 수업 끝나고 요것을 단톡방에 올릴 것이야. 이 파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공간이 없네요, 여기는. 빈 종이에다가 이쁘게 베끼십시오. 그러고 책에 테이프로 붙이든 끼든 하십시오. 왜냐면 이거를 필기하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은 관계로 이거를 쓰면서 하면요, 오늘 쓰다 집 가요. 오늘 쓰다 집 가가지고 쌤이 이제 이걸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패드 있으신 분들 패드 이거 이제 재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다시 하세요. 패드에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잘 써보시고 쌤이 설명은 다 할 겁니다 지금. 그걸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따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우선 3참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하겠습니다. 원래는 쌤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 페이지가 파트 1이고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파트 2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수요일하고 다음 주 정도 됐을 때는 쌤이 심화 과정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좀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가 당연하게도 제일 중요한 곳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학교들이 기말고사 시험 봅니다. 이제 모든 학교들이 전부 싹 다. 단 중간고사 때 극대 극소까지 들어가는 친구들 있죠. 학교 시험에. 그땐 요거 알면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들어주시고 문희는 시험 범위 아직 안 나왔죠? 야, 근데 9월 말인데 그때 극소까지 가나? 어디에요? 시험? 어디 진도 어디 나가요? 뭐라고요? 1초요? 1초 나갔다고요? 연속 어디 나왔어요? 학교 수업 들으세요. 말하세요. 어디 나가야 돼? 듣지 마. 그래. 역시 학원 의존증 좋아요. 연속 다 한 것 같아요? 사회값 정리까지도? 됐어. 괜찮아요. 아무튼 미분 안 들어간 게 어딥니까? 자, 여기 문일 어디 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대장. 반쪽 나갔다고요? 극한 반쪽 나갔다고요? 네, 개념 전 한장 나왔어요. 리얼 한 장 나갔다고? 개념. 그거 수련 발사나. 준아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연속 나갔어요. 인제 어디 하고 있어요? 인제는 안 하면 휘황찬란 할 텐데 또 갔어. 에? 10월 말. 얘는 어차피 수업 안 듣고. 얘가 하고 듣는 게 제일 심해요. 얘 수업 안 듣는데요. 민영이는? 연속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연속 끝나가요? 나가고 있어요. 자, 혁진이 손톱 깨무는 거 보니까 저 새끼 이제 수업 안 듣고 있다. 네? 아니요, 듣네. 어디 하고 있어요? 영골. 영골. 너 뭔 단어를 이렇게 절반 얘기야? 야, 너 영골의 영골. 얘기 좀. 영분의 영골 연속 안 들어갔네 그러면? 네. 건영이는요? 함수의 극한 응용. 하면서 그 응용이요? 그럼 너도 영분의 영골이네요, 이거. 그래, 뭐 근데 인제는 좀 의외네. 원래 인제 이맘때쯤이면 학교 한 2주 정도 나갔으면은 알지? 미분하고 있거든요. 신기하네. 이번에는 좀 줄으려나? 뭐 인제는 내 생각에는 2단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진도 한번 확인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시험 범위 학교는 인제 말고는 없을 겁니다. 문일이 정말 항상 예상을 뛰어넘네요. 어떻게 한 장을 나가고 난 반쪽 저게 좀 깜짝 놀랐네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3참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쌤이 제목을 이제 3참 특징이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네들한테 갑자기 대뜸 3차식 딱 줘놓고 야 이거 그려봐 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어요? 그 한계는 2차 함수에서 끝났어요. 너네 1차 함수 그려봐 라고 하면 뭐예요? 점 찍고 이어버리죠. 포물선 그려봐 라고 하면 어때요? 점 3개 찍고 이어버리죠. 요게 가능했어요 2차까지. 3차부터 그게 안 돼요. 네. 이게 다항 함수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배우고 나서 결론 짓는데 직선의 1차지. 꺾이는 게 없어요. 2차는요 한 번 꺾여요. 3차는요 2번 꺾여요.
4차는요 3번 꺾여요. n차는요 n-1번 꺾여요. 그래서 2차까지는 한 번밖에 안 꺾이거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점 찍어서 그릴 수 있어서 그나마야. 3차부터 그게 안 돼. 꺾이는 지점을 알아내거든 우리가. 방금 쌤이 말한 그 꺾인다라는 개념 자체는 극대극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도 극대극소 있습니다. 극값이 하나 있어요. 2차 함수.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2차를 미분하면 몇 차죠? 1차죠. 1차 함수,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죠? 반드시? 한 개죠.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듯 곱차나 아니면 너네가 함수를 다룰 때는요 그 함수에 대한 특징은 도함수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 너네 이제 미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럼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차 함수 그래프는요 2차 함수의 근의 개수로부터 정해집니다.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근데 이거잖아. 2차 함수가 도함수야. 도함수 x축하고 두 번 만나. 머릿속에 그려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려봐.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라는 것은 f'x가 0이 되는 곳이 몇 군데죠? 두 군데죠. 머릿속에 그리라 했습니다. 그럼 그 두 군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 각은 그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보호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나머지도 바뀌죠. 그럼 그 둘은 극값을 갖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차 함수가 무조건 x축하고 무조건 두 번 넘었네? 그것은 아니죠. x축하고 접할 수도 있죠. 하나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지점이 하나인데 그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 부호가 바뀝니까? 아래로 볼록을 예를 들면 뭐예요? 0인 지점에서 좌우 부호를 보면 둘 다 플러스죠. 안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3차 함수의 특징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을 적은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근의 개수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입니다. 왜? 2차 함수가 근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잖아. 두 개 가지래. 한 개 가지래. 빵 개 가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fx가 ax 세제곱꼴로 들어가는 거고 이때 a가 뭐인 거예요? 양수인 거겠죠. 그럼 얘들아 얘를 미분을 해봐. 미분을 하면 3ax 제곱이지. 그럼 그때 x 제곱의 개수가 3a인 거 이해돼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는 거겠죠.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입니다. 지금 따지는 건. 그래서 근이 두 개일 때, 근이 한 개일 때, 근이 빵 개일 때 다음과 같이 생긴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부터 봅시다. 어우, 저 마이너스 위치 되게 불편하네요. 뭐야? 이거 나도 편집이 안 되네? 당황스럽네. 자, 근이 두 개일 때 뿔, 마, 뿔 도함수의 부호 체크하는 거 저번 시간에 연습했죠? 자, 그럼 이제 너네가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총 두 개 내리겠죠? 그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에서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여기 부분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처럼 쭉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가 커지면서 도함수의 y값은 작아지지. 저번 시간 복습이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0이 되겠죠 결국. 그치?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감소해야겠죠. 근데 얘를 보고 먼저 얘기해보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점점 처음엔 어때? 작아지지. 그리고 여기서 최고로 작아지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커지죠. 그리고 다시 0이 되죠. 그치? 그럼 그걸 여기다 반영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봐봐 이제 접선의 기울기 0 찍었고 점점 작아지지. 작아지다 나중에 어떻게 돼? 다시 커져서 0이 되지. 이해 가능하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어쪽이 뭐야? 보함수야. 자, 저기 개새끼. 자, 그 요점 부인. 아까 쌤이 얘 도함수 값에 무슨 값이라고 얘기했어? 여기가 최소 값이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최소가 되고 다시 커진다 했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요 멘트로 이해해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체크하면 몇이에요? 0. 0이죠. 자, 그럼 파란색만 이해될까요?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다. 이 말 이해되죠? 그럼 이때는요. 여기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하잖아요. 자, 이제 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합니다. 자, 너네가 알고 있는 접선과 개념이 달라요. 너네가 알고 있는 접선은 뭐예요?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일명 뭐라 하냐면 뚫어서 접한다라 해서 왜 비웃어 개새끼야. 뚫어서 접한다 해서 뚫접이라고 부릅니다. 뚫접. 왜 비웃어? 존나 웃고 있거든요 지금도? 쌤이 먼저 오셔서. 내가 웃었다고요? 네. 내 탓을 하네 이제? 밤 뭐? 웃었어요. 너 웃었다니까? 얘를 뚫접이라고 부릅니다. 뚫접. 뚫어서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접선은 뭐야? 너네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접선은 아이고 이런 걸 이제 접선이라 불렀잖아.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치듯 접한다 해가지고 스접이라고 부릅니다. 스접. 아, 왜? 쌤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 쌤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배웠던 인간 강사가 이렇게 알려줬어. 아, 뭔가. 근데 그게 너무 그거를 대체할 말이 안 떠올라. 그거보다 명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아무튼 이렇게 접선이 생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라 얘기했고 처음에는 도함수 값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지. 그때 원함수에서 그래프 접선을 그리게 되면 뚫어서 접한다.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미적분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지금 당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근데 이제 도함수의 y-값이 최소인 지점인 이 점을 이 원함수에 찍으면 여기에 찍힌다는 거 이해되니?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럼 요 점을 기점으로 왼편에 보면은 무슨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보이는 대로 얘기해. 오른편은 아래로 블록이지. 이게 이 점의 기점으로 바뀌어요, 블록이. 그래서 이 점을 뭐라 부르냐면 곡선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점이라 해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곡선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변곡점에서 여기 뭐 삼중근 이런 말 적혀 있는데 이거 지금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기할 때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듣고 가자고. 나중에 심화 문제 풀면서 내가 자세하게 또 풀어줄 거거든. 뭐라고 적혀있는지 이해하자는 의미로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도함수의 근이 한 개입니다. 자, 도함수의 근이 한 개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예요? 이거 한 군데 제외하고 싹 다 양수. 양수죠. 그럼 원함수, 3차 함수는 원함수란 원래 함수예요. 원래 함수.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함수. 원함수인 3차 함수는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증가하겠죠. 그치? 0인 지점에서 선을 내렸어? 증가하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잠깐 몇 됐지? 0 됐지? 그리고 다시 뭐하지? 증가하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점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지.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지. 그럼 그거를 도함수 값으로 다시 말하면 0이지. 헷갈리라고 얘기하는 거다. 다시 얘기한다.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지.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지.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 지점에서 접선 그으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진다. 비교해볼까?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지점이지. 도함수 값은 어떠니? 0보다 작지. 그래서 뚫어서 접할 때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끔 그려진 거야. 여기는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도함수 값이 0인 지점이지. 그래서 얘는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진 거야. 즉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 그리면은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진 거야. 나중에 이런 말들이 다 쓰이거든. 너네 고난이도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원함수로 뚝 떨어지면 변곡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봐. 뚝 떨어졌어. 자, 왼편 무슨 볼록이니? 위로. 오른편 무슨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인 거 확인되죠. 변곡점 기준으로 왼편 위로 볼록이지. 오른편 아래로 볼록이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근이 빵개일 때도 있어요. 이차함수 근이 빵개일 수도 있죠. 그럼 얘는 y 값이 이제 무조건 0보다 어떠니? 도함수의 y 값이 항상 0보다 크지. 도함수 값이. 그리고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체크하면 여기지. 그럼 여기서 경계선 선 내리고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지. 그럼 빨간색만 집중해봐. 얘랑 차이 있어 지금. 빨간색만 보면 없지.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도함수 값이 0이지. 그래서 접선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졌잖아. 근데 여기 도함수의 값은 0보다 없더니 크지. 그래서 접선이 그 양수를 이렇게 뚫어서 접하는 거야. 이 차이가 있어.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어. 근데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2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는 도함수가 몇 차야? 2차야. 2차 함수의 뭐에 의해서 그래프가 결정돼? 근 개수에 따라서 3차 함수 모양이 결정돼. 2차 함수가 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3가지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모양도 몇 가지인 거예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네 4차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4차 함수 도함수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근이 될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예요?
3차함수 금 게 안 됩니다. 여기서 밝혀집니다. 봐봐요.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죠.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죠.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죠. 이거 X축 최소 몇 번 만나요? X축 최소. X축 너네가 그린다고 쳤을 때 아무 데나 그려봐. 최소 몇 개 만나요? 네, 0개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3참수는 근이 최소 1개예요. 그럼 최대 몇 개인 거예요? 최대는 얘로 봐야겠지. 최대 몇 개 가능해? 바보들아 3차니까 3개잖아. 그림으로 얘기해도 3개잖아. X축 여기 있다고 하면 3개잖아. 그치? 그럼 1개도 가능하고 2개도 가능하고 3개도 가능하지.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 모양이 3개야. 알겠니 별아? 밤하늘의 별이 되고 싶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3차함수 더하면서 2차함수죠. 2차함수 근의 개수 형태가 몇 가지로 가능하다고요? 3가지로 가능하다고요. 3차함수 그래프 그래서 몇 개예요? 3개. 3개예요. 3차함수 그래프가 왜 3개예요? 2차 함수 근의 2차함수 근의 개수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오늘 파트 1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양 당연히 빨간색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요 n자라고 외우시면 돼요. n자. n자 함수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 양수일 때는 물론 이 둘은 아니지만 얘를 이렇게 쭉 피면 이거 나오는 거잖아. 저거 하나 외우면 되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최고차에서 음수래요. 그럼 3a 아까 fx를 ax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미분하면 3ax 제곱이지. 근데 최고차에서 음수라는 것은 a가 음수란 소리니까 x 제곱의 개수인 3a가 음수란 소리지. 그럼 이차함수인 도함수가 무슨 볼록이겠어? 위로 볼록이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린 거야. 그리고 맞불마 체크하고 부 체크해서 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다음과 같이 생기는 거야. n자가 뒤집혔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여기지. 그지? 이게 원함수의 무슨 점이 되는 자리라고? 변곡점이라는 게 되는 자리고 여기서 y값, 도함수 값은 0보다 어떻죠? 커서 양수인 상태로 뚫어서 접하는 겁니다. 생긴 게.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금방 이해될 거예요. 처음에는 너네가 모든 함수를 다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모든 함수 너네가 3차든 4차든 그릴 때는요 무조건 도함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원함수 그리시면 돼요. 그럼 당장은 요거 못 외워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요 그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2차 함수 그려놓고 3차 함수 그리는 그 과정마저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즉 3차 함수 한 번에 그립니다. 2차 함수 생략하고 까지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4번. 자,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라고 했죠? 도함수 값이 0이 아니에요?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원함수는 뭘 갖는다고? 변곡점을 갖는다. 오케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심화 가정할 때 요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알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도함수 근이 2개면? 자,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도함수 근이 2개래요. 3차 함수, 도함수 몇 차 함수라고 해요? 2차 함수예요. 자, 그럼 머릿속에 빨리 아래로 블록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0이 되는 지점에서 선 내려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보세요. 자, 극대 극소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이는 너네가 지금 머릿속에 그린 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버릇 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근이 1개일 때는요 접합이죠. 수축하고 그럼 그 원함수는 계속 뭐한다? 증가하니까 극대 극소가 있어 없어?
없지. 2차 함수 근이 빵개일 때도 어때? 없지. 왜?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도함수 근이 2개면 뭘 갖는데? 그 값을 갖는데. 근데 도함수 근이 0개거나 1개면 그 값을 갖겠대, 안 갖겠대? 안 갖겠대. 자, 빨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림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왜 알아야 되냐고? 나와 이렇게 3차함수 나왔죠. 그니까 가지래요, 안 가지래요? 가지래죠. 그럼 3차함수인 도함수가 2차함수죠. 2차함수 근이 몇 개야 된다는 소리예요? 2개여야지 3차함수가 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2차함수가 근이 2개이려면 그걸 판단하는 식이 뭐지? 판별식이지. 그래서 2차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푸는 거야. 해설 봐봐. 미분했죠? 미분한 거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그리고 판별식 쓰죠. 이렇기 때문에 도함수의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일단 기초기 때문에 3차함수에 대한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자, 이제 4차함수 갑니다. 자, 4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함수? 3차함수. 자, 그럼 4차함수 그래프는 그러면 3차함수의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3차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얘들아, 근의 개수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근의 개수는 진짜 머릿속에 때려 넣어야 된다. 건영아 뭐라고? 근의 개수. 근의 개수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드립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때려봤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다? 3가지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4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4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억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최고창의 예수가 양수일 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ax 4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4ax 세제곱이겠죠. x 세제곱의 개수가 4a죠. 그러면 4차 함수의 최고창의 수가 양수라는 건 3차 또한 양수라는 거겠지. 그럼 아까 양수일 때 뭐였어요? n자로 그려진다고.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지고 가자. 너네가 이제 여기다가 x축을 너네 마음대로 그려봐. 근 3개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는 없지. 여기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가 근이 3개일 때 할 거거든? 그럼 3개이려면 요 그래프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 이해됐지? 근데 쌤이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라 적어놨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적어놨지? 이거 뒤쪽 내용 설명 때문에 그래. 이거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 3개가 다 같아 달라요. 다르다는 거 확인되죠? 그랬을 때는 맞불 체크해 주시고 0이 되는 지점 3군데니까 선 3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죠.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생긴 게 W자입니다. W자. 그래서 3차랑 비교해보세요. 몇 번 꺾여요? 2번 꺾이죠. 몇 번 꺾여요? 3번 꺾이죠. 아까 말했던 n차면 n-1번 꺾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3개일 땐 끝났어요. 근이 그러면 2개이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너네가 여기 둘 다에다가 x축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근 두 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 두 개 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한 개잖아요. 여기 보면 x축 그려보세요. 무조건 한 개잖아요. 그럼 근 두 개는요? 무조건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럼 x축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겠어요? 접하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예요. 그래서 근이 두 개일 때는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중근 하나 갖고 실근 하나 가지면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 오케이? 자, 그럼 이때도 마이너스, 플러스 9 체크할 수 있겠죠. 선은 두 번만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서 도함수 값이 몇이죠? 도함수가 몇이죠? 0이죠? 쌤이 말하는 거 잘 구분해라. 도함수를 지문하는지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지문하는지 잘 들어와요? 도함수는 몇이죠? 0이죠? 그래서 도함수가 0이니까 여기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올라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봐야 되니? 그리고 다시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지점이니? 이때도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그럼 원함수의 뭐가 되는 지점이랬어요? 변곡점이 된다 했죠? 변곡점 적어놨습니다. 함중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 힘듭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 심화 과정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세요.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일까요?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일까요? 그림 보고 얘기하셨어요. 두 군데죠. 여기랑 여기죠. 그쵸? 그럼 변곡점이 되는 지점도 몇 군데란 거예요? 두 군데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 내리면 여기로 봤을 때 자, 이제 구분.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여기서 0이었으니까 무슨 볼록으로 좀 그려놨어, 쌤이? 살짝 위로 볼록도 이렇게 그려놨지? 그리고 다시 이 지점 지나면서 무슨 볼록이 돼?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중근하고 실근이 중근 찍고 마마 뿔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중근이면서 뿔뿔 마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두 개 다 그려놓은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그래서 이때도 다시 한번 연습하면은 0이 되는 지점에 선 내리고 0이 되는 지점에 선 내려서 처음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되는 거라고 체크한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근 두 개 처리했습니다. 자, 근이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근이 하나일 때는요. 보세요. 얘네 둘은요. x축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근이 몇 개예요? 하나죠. 자, 얘 봐볼까요? 얘는 자, x축이 여기에 있으면 근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여기에 있으면 몇 개입니까? 2개죠. 여기에 있으면 몇 개입니까? 1개죠. 여기서도 근은 하나가 되게끔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근이 하나가 되게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이 하나가 될 때가요. 두 가지 형태로 그림이 가능합니다. 혈압. 별 되고 싶니? 이런 식으로의 그림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그림. 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놨어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받아들여요. 이건 지금 너네가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장은 좀 문제 풀어봐야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근이래요? 삼중근의 형태일 때. 그러니까 너네가 근이 하나일 때 있죠? 근이 하나가 되려면요 두 가지 케이스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거나 아니면 삼중근의 형태를 갖거나 근이 하나가 되는 형태.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이 하나가 되는 형태는 실근 하나, 허근은 두 개, 아니면 삼중근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당장 그렇게 큰 그래프, 중요한 그래프는 아니어서 그냥 선 내리고 그래프 그렇게 그려진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봤고요. 자, 다시 봅시다. 자, 4차함수 특징을 볼 때 첫 번째, 4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함수다? 3차함수고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3차함수의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근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돼서 3차함수 근의 개수는 3, 2, 1이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크게는 원래 세 가지인다. 근데 세분화로 시켜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면 4개까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개로 나눠진 이유가 근 하나 때문입니다. 왜냐면 근 하나가 실근 하나, 허근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중근 형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특징 얘기하기 전에 이거 얘기합시다. 그래서 3차 함수, 도함수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고 싶답니다. 2차 함수 근 몇 개여야 됩니까? 2개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특징 봐볼까요? 자, 이거는 3차 함수인 도함수가 근이 3개죠. 이거 같이 우리 다 돌려주려고 그래, 이것들이 진짜. 여기 있지? 아, 얘기를 쓰면서 해야 되는데. 자, 극소 있어, 없어? 있지? 조금만 버텨. 곧 끝나. 극대 있어, 없어? 있지. 극대, 극소 둘 다 있지? 둘 다 있다라고 얘기했다잉? 여기 봐. 극대, 극소 둘 다 있니? 뭐만 있어? 극소만 있지. 그 4차 함수는 특징은 2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극대, 극소 둘 다 있을래야? 극소 하나만 있을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3차 함수는 뭐였어요? 극대, 극소 둘 다 있든가 아예 없든가였지. 근데 4차 함수는 극대, 극소 둘 다 있든가 하나만 있든가요. 구분 짓는 게. 그래서 도함수의 근이 3개면 3차 함수 근이 3개면 극대, 극소 둘 다 있고요. 2개거나 1개면요 극대, 극소 둘 중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뭐만 있어요? 극소만 있죠. 최고차항에서 음수일 때 뭐만 있어요? 극대만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까지 하면 아주 너네 죽어나겠네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너네 교과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너네 실전용 개념으로서 너네 문제 풀 때 기하 급수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너네 조금 익숙해지고 하겠습니다. 이 새끼 지금 자, 다시. 자, 이제 문제 풀 거야. 이제 문제 풀 거야. 2개만 풀고 쉴 거야. 너라 2개만 풀고 쉴 거니까 좀 정신 차려. 너라. 눈 아파. 아우. 자, 다시. 3차 함수, 도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게 뭐야? 레슬링 봤어요 혹시? 존시나 아세요? 존시나? 존시나가 이러거든요. You can see me 하고 존나 패거든요. 몰라요? 미안해. 틀딱이네요. 3차 함수, 도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근의 개수에 따라서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결정된다 했죠? 자, 그럼 2차 함수 근의 개수가 가능한 게 몇 가지 케이스라고요?
세 가지고 그 값을 갖는 케이스는 근이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그 값 없을 때는요? 한 개 빵개입니다. 오케이? 한 개 빵개예요. 자 봅시다. 자 그래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너네 한 방에 못 그립니다. 도함수인 몇 차 함수를 가지고? 2차 함수를 가지고. 자 말 그대로 정말 도와주죠. 그래서 도함수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미분합니다. 3으로 묶습니다. 자 도함수의 근이 몇 개입니까? 두 개인 거 확인됐으니까 fx인 3차 함수는 극대극소 다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극대극소 같겠죠. 여기까지 셈 많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 봅시다. 자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x축만 하고 도함수 할 거니까. 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시고요. 맞불 체크해 주시고 0이 되는 지점에서 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해주시면 됩니다. 또 비웃나 또 비웃어. 비웃다가 내가 쳐다보니까 아닌 척하고 있어. 자 그럼 저 마이너스 1을 다시 쓸게요. 자 그럼 이제 너네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 사실 그래프 그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극대 극소만 값 구해줄 겁니다. 극대 값이랑 극소 값만 값을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럼 극대값 찾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바보가 저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 극대극소는 3차 거다.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마1, 마3, 마4, 뿔9, 5, 6까지 나오네요. 됐죠? 3 대입하면요 네, 마이너스 26이네요. 너네 이것만 지금 하면 돼. 자, 전달사항 하나. 해설지 보면요. 너네가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표가 등장할 건데 나는 너네 시험 보기 이틀 전까지 절대 이걸 설명 안 할 겁니다. 아 이틀 너무 심했다. 일주일 전까지. 단 수행평가 할 때는 나한테 빨리 알려달라고 해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증감표라는 거거든. 증감표.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는요. 이걸 그려놓고 도함수 그리는 그게 없어요. 교육과정. 이거 교육과정이 없는 풀이에요. 이거 대학교에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풀어요. 표를 그리고 그래프 한 땀 한 땀 이쁘게 그려요. 근데 너네가 실전에서 이거 쓰잖아요. 이렇게 한 두 문제 풀다 시험 끝나요. 그래서 이거 안 사용합니다. 실전에서. 그리고 맨날 학교에서 음점 줘요. 서술형 쓸 때 증감표 안 그리면 빵점 처리한다. 맨날 그 인 모시기 학교가 안 그립니다. 안 그래요. 그리라고 합니다. 어차피 하면. 단 근데 수행평가에선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이나 수행평가로 예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증감표 그리는 문제가 나온다면 쌤한테 빨리 헬프 치시면 됩니다. 사실 학교에서 그냥 이러고 한 10분 보고 있잖아요. 이해됩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비효율적이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 그래프 그릴 때 쌤이랑 함수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쌤 그래프 엄청나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왔죠? 그랬어야 돼요. X축, Y축 졸라 이쁘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너네 할 줄 알면 됩니다. 당장. 자, 다음 연습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에는 4차죠. 자, 4차니까 저 별이 눈 똥망똥망해진 걸 보니까 굉장히 꼴보기가 싫구나. 자,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8x라고 하고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까지 나오는 거 전혀 무리 없이 될 겁니다. 자, 근 몇 개 나오나요? 3개. 3개 나오죠. 정확히 0, 1, 2 나오죠. 그럼 도함수를 그릴 겁니다. 0, 1, 2 체크해 주시고요. 한 조심.
최고 차이에서 양수 임수니? 양수였으면 n자라 했지. 하나만 외워, 하나만. 양수였으면 n자라 했지. 음수면 뒤집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양수일 때만 외우세요. 음수는 다 뒤집으면 돼요, 그냥. 그럼 부호 체크하시고요. 선 내려주고요. 자, 이건 너네가 나중에 이해합니다.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 0하고 1 사이 거리 어떻습니까? 간격? 1이죠. 1하고 2 사이 간격 어떻습니까? 1이죠. 간격 어때요? 같죠? 자, 그러면 높낮이 같습니다. 간격이 동일하면 높낮이 동일합니다. 이거 나중에 적분으로 증명 가능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처음에 뭐예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내려갈 차례죠. 자, 지금 이만큼 내려왔어요. 다시 뭐 할 차례예요? 올라갈 차례죠. 높낮이 같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내려온 만큼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높낮이 똑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적분으로 증명돼요. 지금 안 됩니다. 자, 그럼 극대극소 둘 다 있죠. 그치? 근데 극대값이 그럼 어떻게 나온다는 소리야? 이 말은? 이 그림은? 같게 나온다는 소리인 거지. 확인하면 되겠죠. 0이고 1이고 2니까 자, 0 대입해 봅시다. 자, 0 대입하면 2인 거 확인됐습니까? 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나오는 거 확인됐죠? 자, 2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16 잘못 계산했네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32 마이너스 16이죠. 없어집니다. 남는 게 2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 간격이 같으면 높낮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좀 좋은 팁이 되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프 그릴 줄 알겠죠, 이제? 결국 너네가 그래프 모양을 당장 안 외워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없어. 그냥 미분하고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풀려면 기본적인 특징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왜? 여기 안절부절 못해? 응? 참어. 응. 자, 봅시다. 자, 3차함수가 그 값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합시다. 자, 이제 조금 줄여서 얘기할게요. 3차함수의 도함수는 2차함수죠. 자, 그 값 가지려면 도함수의 근이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되죠. 자, 그래서 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판별식.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크다죠. 자, 그럼 근이 0하고 9죠? 큰큰 작작하면 되겠지. 끝. 자, 그래서 그 값을 가지려면은 f'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그 값 안 가지려면 어떠겠어요? 0?
2하면 되겠죠. 나머지 경우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쌤이 바로 써도 너네가 따라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판별식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 이하. 자, 그럼 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니까 4, 2로 정리해서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차 함수에서 도함수가 가질 수 있는 근의 형태는 세 가지라고 했었죠. 그럼 근이 두 개였으면은 그 값을 갖는다 했죠. 그럼 그 값을 안 가질 때는 그거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4차 함수 할 때가 좀 이제 편하거든.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3차 함수잖아. 근데 3차 함수의 근의 케이스가 총 세 가지 형태로 가능했잖아. 3개, 2개, 1개 이렇게 해서. 그럼 그랬을 때 4차 함수가 그 값을 둘 다 갖는데요. 극대극소 둘 다 갖는데 모두 갖겠대. 그럼 3차 함수 근이 몇 개여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4차 함수가 그 값을 모두 가지래요. 극대극소 둘 다 가지래요. 그럼 3차 함수인 도함수의 근이 몇 개여야 돼요? 3개. 3개여야 되죠. 그 외에는 어떻게 된다 했었죠? 극대극소 중 하나만 갖는다고 했어요. 지금 쌤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기억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그 값을 갖지 말래요. 아니, 그 값 하나만 가지래요. 4차 함수가. 그럼 너네가 도함수의 근이 2개일 때랑 도함수의 근이 하나일 때 생각해야 되죠. 그치? 근데 귀찮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값을 모두 가질 때 찾아. 그거에 여집합 때리면 답인 거죠. 그죠? 이따가 같이 연습할 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자, 이번에는 그 값을 가질 조건인데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지랍니다. 구간에서. 자, 봅시다. 자, 보면은 자,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 극대를 가지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극소를 가지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fx 3차 함수는 현재 극대 극소 모두 갖고 있는 상태야, 안 갖고 있는 상태야? 갖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 근이 몇 개여야 돼요? 3차니까 2개여야겠죠. 그럼 얘에 대한 판별식을 우선 써야겠지. 그럼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커야 돼서 큰큰 작자. 자, 여기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딱 여기까지 너네가 식 쓰면은 뭐만 성립시킨 거냐면 도함수의 근이 몇 개라는 것만 성립시킨 거야. 도함수의 근이 2개라는 것만 성립시킨 거지. 근데 이제 요 범위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고 요 범위에서 극소를 가져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림 가지고 이해해보자고요. 자, 그럼 도함수의 근이 2개니까 우선은 아래로 볼록으로 2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그럼 너네가 뿔맛부를 체크했을 때 자, 저 파란색 점이 무엇을 가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극대 극소 중에서 이렇게 보면 돼. 극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너네 바로 그냥 극대. 이 점은요? 극소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극대값을 가지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소를 가지래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소 같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극대 같죠. 이해됐나요? 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 도함수의 마이너스 1 y 값이 0보다 어때요? 커요. 죽을래요? 작아요. f 프라임 1은 0보다 어때요? 커요. 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적을게요. 그리고 해설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는 지금 판별식을 안 썼어요. 이게 웬만한 문제에서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또 판별식에 답이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딥하게 들어가서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판별식 쓰는 거 일단 당장은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너네가 숙달이 되면은 이건 판별식 안 써도 돼, 이건 판별식 써야 돼, 이걸 좀 구분 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판별식 쓰세요 무조건. 자, 그래서 판별식이 없어요. 얘는 안 써도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보다 작고 1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는 게 이 식입니다. 1 넣은 게 요 식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은 얘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번에 얘예요. 마이너스 2랑 1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자, 같은 함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극대되는 자리고 이 친구가 극소되는 자리였죠. 근데 마이너스 2랑 1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2와 1은 양 끝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해설지 보세요. 얘는 판별식을 써야 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아니면 너네 괜찮겠어요? 지금 설명해 줄까요 그냥? 왜 그런지? 구별 지어 드릴까? 누가 끄덕여서 할게요. 오늘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판별식 일단 쓰세요. 당장 무조건 써요. 네. 아마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려놨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조건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둘 다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이제 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0보다 크고 1 넣었을 때도 0보다 크면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반드시 근이 두 개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그림 그리다 보면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것도 마이너스 2 넣고 1 넣었을 때 0보다 큰 거 맞잖아. 하물며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보다 크고 1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 안에 근이 두 개 있을 거란 보장이 있냐는 거야. 없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판별식을 써서 근이 두 개 있다라고 고정을 하고, 이런 그림도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보다 크고 1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해가지고 반드시 근이 두 개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으로 근이 두 개 있다라고 고정시켜줘야 돼요.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 그림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왜냐면요, 조건이 뭐였냐면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프라임 1이 0보다 다시.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프라임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그럼 봐봐요. 이 경우는 얘를 만족할 수 있어요? 자, 말을 순서로 바꿀게요. 이걸 만족한다면 저 그림이 나오겠어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절대 불가능하죠. 이걸 만족시킨다면 저 그림 불가능하죠. 다시 생각의 순서 이렇게 가요. 이걸 만족하는 걸 내가 찾았어요. 그럼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이거. 이거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프라임 마이너스 0가 작아야 돼요. 0가 작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내가 만족을 시켰어. 이제 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럼 이건 없어진 거야, 이 경우에서. 그럼 무조건 이걸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이지, 이건.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의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돼. 내가 2번 조건을 만족을 시켰어? 그러면은 이 둘은 알아서 커트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가 조건 만족시키고 조건 만족시키고 조건 만족시키는 거 찾았을 때 결국 답 낼 때 교집합 찾잖아. 겹치는 걸 찾지.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걸 찾지. 그럼 요걸 만족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아웃이 되는 거지. 왜? 얘 아래는 저게 없거든. 근데 얘는 어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보다 크고 1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요것만 만족시켰어. 그럼 이 그림에서도 가능하잖아. 이 그림에서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건데 나는 얘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판별식 써야 되는 거지. 위에 건 알아서 커트, 아래 거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봐봐 이것도 상처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극대 갖고 여기서 극소 갖겠대. 피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잖아. 이게 도함수야 지금.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2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f 프라임 2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 그림에서 가능하냐고. 안 되지. 이 그림에서 가능하냐고. 안 되지. 오로지 여기서만 가능한 거지. 그럼 이것만 만족시키면은 근이 두 개가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쓸 필요가 없는 문제. 근데 얘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있으래잖아. 그럼 이런 그림 가능하겠지? 다시. 이 그림이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무조건. 그러려면 뭐야? 프라임 마이너스 0보다 커야 되고 프라임 3이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이걸 만족시켰다고 치자고 이제. 이걸 만족시켰으면 이 그림에서도 요거 만족되게끔 체크할 수 있냐고 없냐고. 있잖아 이렇게. 이 그림도 가능하냐고. 가능하잖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얘든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근 두 개라고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해할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안 되시면 그냥 딱 판별 쓰세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자, 가보자. 자, 함수 fx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4차예요. 자, 보자 이제. 4차는 자, 다시 정리할게요. 4차는 그냥 특징으로만 얘기하자. 둘 중 하나였어요. 극대극소 모두 같은가? 아니면 극대극소 둘 중 하나만 맞는가였죠. 그래서 문제 구분이 이렇게 돼요. 극대극소 모두 같거나 극값을 하나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도함수 근이 몇 개여야 돼요? 반드시 3개여야 되죠. 서로 다른 세실근으로서.
자, 근데 그 값을 하나만 가지면 도함수근이 2개거나 1개면 되는 거였지. 오케이? 그럼 얘 풀 때 뭐야? 케이스 나는 귀찮잖아. 싫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1번에 여집합으로 답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풀지 말고 1번에 여집합으로 답을 풀면 된다고. 자, 쌤 높아심에 계속 얘기할게요. 왜 다시 여집합으로 가라고 강조 다시 하는 거냐면 4차 함수 그래프는 3차 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돼. 그 3차 함수 그래프가 근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는 3, 2, 1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 3, 2, 1이 뭐냐면 전체 집합이에요. 이게 전체 집합이란 말이야. 이거 말고 없잖아. 그럼 3개일 때가 뭐였어? 토함수 극값을 다 해. 원함수가 극값을 다 가질 때잖아. 둘 다 있을 때잖아. 근데 1, 2, 3이 전체 집합이래. 3일 때가 극값을 둘 다 가질 때래. 그럼 나머지는 뭐야? 안 갖는 거잖아. 하나만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 가질 때 여집합이라고 하면 된다. 왜? 3, 2, 1이 전체 집합이라고. 그 3 제외하고 1, 2가 남잖아. 오케이? 잠깐 보자. 자, 그럼 극대극소 모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미분 갑시다 또. 그러니까 F'X는 4x 세제곱 10x 제곱 4x 그리고 나서 4x로 묶으면 x제곱 3x 플러스 a까지가 등장하겠지.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심화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값을 모두 가지려면 근을 몇 개 가져야 된다고요? 도함수가 3개야. 근데 이 3개는 같은 게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전부 다 다른 실근이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잘 생각하면서 집중해 주시면 근 몇 나오죠? 일단 확실한 거 0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일단 반드시 근은 몇 개가 등장해야 돼요? 2개가 등장해야 돼요. 그쵸? 그럼 결국 또 2차씩 남았으니까 얘 근이 2개를 눈 빨간 거 같은데? 너 렌즈 잘못 꼈지? 아픔 저지. 별이 자? 아니야. 자, 파편식이 9 빼기 4에 이렇게 되겠지? 이게 0보다 커야겠지. 2개 가져야 되니까. 그럼 A가 어떻게 되니? 4분의 9보다 작다까지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고 답 찍어보세요. 틀릴 거예요. 틀리죠? 틀리다기보다는 4분의 9까지는 맞죠? 네. 근데 뭔가 있죠, 지금. 네. 자, 그 얘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하는 건 전혀 난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근이 3개여야 되죠. 근데 그 3개가 서로 같은 거여야 돼요? 다 다른 거여야 돼요? 다 다른 거여야 되죠. 근데 우린 특수하게 몇이라는 근을 알고 있죠? 0이라는 근을 알고 있죠. 그럼 이 친구가 0을 근으로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근이란 뭐예요?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걸 만족하는 거지. 그럼 근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떠겠어요? 대입했을 때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0을 대입을 해요. 그럼 0을 대입하면은 A만 남겠죠? 그치? 근데 이 A가 0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겠지. 왜냐면 근이 안 되려면 X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현재. 근이라는 게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야? A가 4분의 9보다 작은데 동시에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수직선으로 그리면 뭐니? 4분의 9보다 작고 0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2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그 2개가 답인 거야.
그럼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고 또는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면 답이 맞죠 이제. 0 제외해야 됩니다. 공간 없어서 답 마무리는 그냥 해설지 답 보고 쓰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괄호 2번은 뭐예요? 6번. 요식법. 극극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집합으로 풀자 했죠. 야, 그러면은 이거 여집합으로 푸세요. 이거 여집합 뭐야? A가 몇이거나 0. A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4분의 9 이상이면 되겠지. 2번 끝이. 도함수의 근이 2개일 때 1개일 때 나눠서 풀 필요 절대 없다고. 그냥 4차 함수가 나왔어. 4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그 값을 가질 대로 풀어. 둘 다 가질 때 있잖아. 둘 다 가질 대로 풀어. 왜 이렇게 심각해? 둘 다 가질 대로 풀고 여사건이 여집합으로 이용해서 풀면 돼. 됐죠?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풀지 말라고요. 네, 해서 적으세요. 여기서 방정식 얘가 한근이 0이거나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해서 뭐 A가 0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집합으로 푸시면 돼요. 무조건. 쌤. 네. 만약 소수령 나오면 연습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 값을 가질 조건이 다음과 같으므로 답은 여집합 쓰시면 돼요. 아니겠습니다. 그 값 대신 이제 그 값을 가질 조건은 이거다. 따라서 답을 할 때 여집합하면은 전혀 안 깎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힘들죠? 봐라, 기대하지 마. 10시 20분도 안 됐어야? 10시 19분이야. 벼락 맞고 싶냐? 아우야, 오늘 드립 좋다. 이따 밖에 나가서 비 오더라. 벼락 맞아봐. 그렇지. 웃어줘야지. 아이고, 힘들다. 이따 해. 자, 집에 안 가? 네. 나와봐. 자, 제목이 뭡니까? 함수의 최대값. 네, 최대 최소입니다. 자, 너네 쌤 제자 맞죠? 네. 대답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릴 때부터 쌤한테 수학을 배워왔다면 여기 모든 아이들 다 해당됩니다. 난 늦게 왔으니까 학원에 이딴 거 없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고1 1학기 때도 얘기하고요. 중3 때도 얘기하고요. 고2 때도 고2 2학기 때도 얘기하고요. 다 얘기했습니다. 고2 2학년 1학기도 얘기했습니다. 최대 치수 나오면 뭐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림 맞아. 아, 쌤 주셨네요. 설명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림만 잘 그려. 야, 이게 너네들한테 도움되는 거라니까? 나 개념을 아예 안 알려주라는 거야. 이거 개념 있긴 있어요. 근데 수투에서는 이 정도는 과해. 미적분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 미적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안 넘어가요. 뭔가 좀 많이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수투에서는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과해요. 그냥 그림 띡 그리면 끝나요. 볼래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죠. 이 구간에서.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림 잘 그리라면 내가 미분해야겠지. 그럼 미분하자고.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지. 야, 너네 똑똑하잖아. 6으로 묶고 인수분해하고 근 나누면 2랑 마이너스 1이지. 2랑 마이너스 1이지.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
얘들아 도함수 근이 몇 개야? 두개요. 두 개니까 극값이 있어 없어? 둘 다? 있어요. 모두 같지. 그리고 최고창의 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 이게 나중에 너네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예요. 각각 극대극소되는 자리잖아요. 잘못 얘기했다. 근이 몇하고 몇이라고 했죠? 2랑 마이너스 1이었죠. 이 새끼 존나 좋아해요. 개 짜증나게. 헤헤 또 틀렸어. 저 새끼 병신. 딱 들켰죠? 와, 저 새끼 변명 안 하잖아. 저 새끼 저 아니라고 안 하네. 아니요. 네,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보상된다 이거죠. 민우야라고 먹었어. 야, 또 틀렸다. 아유, 저 새끼야. 오빠 아니라고 안 하잖아. 안 그러는데요. 아이, 농담이죠. 참 죽죠 나한테. 여기까지 나오죠? 자,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지.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자, 2는 여기에 있어요. 좋아요. 자, 근데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충 일단 찍어요. 이렇게 대충 해요. 일단 대충 해요. 그러면 일단 최대는 몇 넣었을 때예요? 확실하게 최대는 몇 넣었을 때예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마2, 마3, 마5, 5 없어지고 12 나오고요. 자, 이래 중요합니다. 최소는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쵸? 알 수가 없죠. 2에서 최소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최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넣어봐야 돼요. 그럼 2 대입하면요, 16 빼기 12,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 다 써있는데 1 나온대요. 뭐하러 계산 연습하고 있어? 그럼 누가 더 짜요? 마이너스 15가 더 작죠. 그래서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마이너스 15 나와요. 이렇게 넣어보셔야 돼요. 근데 너네가 이제 그래프 쌤이랑 아까 파트 1, 파트 2 나눠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파트 1 연습하고, 그리고 숙제할 때 문제 좀 풀어보고, 좀 그리고 숙달 되고 심화 과정을 배우면요, 2 넣었을 때 최소가 나와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다음 주 이런 거 알려줄 거야.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거잖아.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잘 봐봐. 이제 다시 그릴게요. 2랑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대충 여기 변곡점 잡으세요. 이래서 아까 변곡점 거린 겁니다. 선 자르시고요. 이거 필기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이거 필기 아예 하지 마세요. 이거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선 긋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3이에요. 그럼 이게 3등분 돼요. 그럼 3이니까 하나당 1.5죠. 그럼 요거 1.5고 요것도 1.5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왼편으로 1.5 가면은 마이너스 2.5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2 넣었을 때 최소예요. 이거를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웁니다. 왜 그런지까지 당연히 다 증명해 주죠. 그래서 아까 그리고 변곡점 얘기를 요런 거 할 때 쓰기 때문에 변곡점 거린 겁니다. 계속. 그래서 다음 주에 증명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4차 함수하고 집에 갑시다. 라고 하기 전에 딱씩 보자.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건 특별한 함수니까 특별하게 대화를 해야겠죠. 너네 짝수차로만 구성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민차지. 보기차식 말고요? 땡 함수. 함수. 몇 말? 아니, 함수. 우함수라고 합니다. 너네 우함수식 알죠? fx는 f-x. 저 새끼 특강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역함수 멱살 잡히려고 하네. 복함수. 복함수라고 한 거야. 야, 보기차식에서 2차식 함수. 야, 그래 잘했다, 야. 그래도 함수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면 우함수라 했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어봐. 짝수 제곱이니까 어때요? 다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짝수차 함수는요, 우함수고요. 이게 우함수 수식이고요. 우함수 정의가 뭐죠? 무슨 쭉 대칭? Y축 대칭. 예, Y축 대칭인 함수예요. 자, 됐나요? 자, 2분 남았으니까 일단 어차피 너네 필기하고 계세요. 그냥 바로 미분할게요, 난.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까지가 됩니다. 4x 해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근 몇몇이랬죠? 근 몇몇몇? 0, 마일, 1이죠. 그럼 마일, 0, 1 순서대로 쓰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도함수가. 자, 복습. 간격 어때? 같죠? 자, 그럼 높낮이 아까 같다 했죠? 네. 그럼 내리고 내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면 이만큼 내려오고 똑같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0이 무슨 축 역할하는 거죠, 결국? 이 0이 Y축 역할하게 되는 거죠. 우함수랬죠? Y축 대칭이죠? 이게 Y축이에요. 그래서 좌우 대칭인 겁니다. 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간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1까지죠. 그럼 1은 여기에 있고요. 마이너스 2는 대충 한 이쯤에 있겠죠. 즉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됐지? 그럼 몇 넣었을 때가 최소네, 일단 확실한 건? 1 넣었을 때가 최소인 거지. 자, 그럼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그럼 최대는 0 넣었을 때인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인지는 모르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시간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아까 1번 문제 할 때 어땠어요? 아까 뭐 그거 알면은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배우는 거 이용하면요 확실하게 어디서 최대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보여주면은 0 넣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빼기 8 빼기 2니까 6 나와서 최대값이 큰 거인 6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 잘 그리고 대입만 잘하면 돼요. 처음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